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과연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늘어야만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한 걸까? 그리고 근육량이 많아져야만 내가 건강한 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헬스를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인바디를 재셨을 때 꼭 근육이 늘어야만 내가 운동을 제대로 했다,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근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의 지표라고 하는 것들 중에 그 많은 지수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점 중에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것 또한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운동 방식, 생활 방식을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는 이상 운동을 했을 때 근육량이 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내가 살면서 운동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체력 수준이 너무 낮았던 분들 중에 운동을 시작하고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근육량이 느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근육량이 느는 것이 운동을 하는 내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초보자 효과라고 해서 운동을 시작한 초반부에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기에는 쉽지만, 내가 이 운동을 오래도록 지속하면서 근육량이 계속 늘고 체지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근육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나?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운동의 재미도 잃고 흥미도 잃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봤을 때 누구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고 누구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고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육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막 잘 먹는데도 근육량이 붙는 사람이 있고, 잘 먹었더니 살만 찌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구는 살을 뺄 때 근육이 잘 안 빠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근육량이 잘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우리 몸의 근육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우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걸 떠나서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냥 1시간 운동하고 단백질 조금 챙겨 먹고 이런 식의 그런 대충 하는 식으로는 근육량을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육량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서, 잠도 잘 자야 되고 운동도 근육량이 생길 만큼의 엄청난 강도를 내야 되고, 챙겨 먹는 것도 내가 모든 식사에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단백질에 엄청나게 집착해야 될 만큼 이제 쉽게 표현하는 헬창이다 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집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근육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근육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운동의 지속적인 재미를 느끼기도 어려울 뿐더러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기도 쉽습니다. 왜냐면 제가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이 보디빌딩 시합을 2019년에 처음 나가봤는데, 그 전까지는 파워리프팅 식으로 운동을 하고 2019년부터 이제 제대로 보디빌딩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2019년도의 저의 몸과 지금의 저의 몸은 많이 달라졌지만 실질적인 인바디 결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바디 결과만 보고 운동을 시작했다면 저는 거의 6년이 넘는 보디빌딩 시합 준비 기간 동안 근육량은 하나도 늘지 않고 그냥 운동만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바디로 봤을 때는 근육량이 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합 나갔을 때 순위 같은 것들이 변동이 되고 근육이 더 선명해지고 이제 좋아지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육량을 쫓고 싶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근육량에 치중된 삶을 사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바디상으로는 근육이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육량으로 내 운동 성과를 평가하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나의 골밀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인대나 건의 강성, 그런 탄력 등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몸을 쓰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입니다. 왜냐면 이 근육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도 근육량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대나 건 또한 내가 특별하게 운동하지 않더라도 뭐 인대 강화 주사라던가 그런 외부적인 물리적인 효과로 인대나 건의 재생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기능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걸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웨이트를 할 때 무게를 조금 더 쉽게 들 수 있고 점점 많이 들 수 있고 몸 움직이는 게 편해지고 통증이 있었던 게 없어지는 그런 움직임과 관련된 효과들이 실제로 운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내가 근육량이 늘지 않더라도 몸을 더 잘 쓰게 되고 편하게 쓰게 되고 몸 쓰는 요령이 좋아지고 뭐 예전에는 등산이 힘들었는데 조금 쉬워지고 뭐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조금 더 내가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육체적인 취미, 러닝이나 뭐 등산이나 아니면 클라이밍이나 이런 취미 생활에서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운동의 성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근육량이 무조건 많다고 좋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고 건강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량보다 더 많은 건강에 대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량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지 마시고 근육량은 그 많은 지표들 중에 일부분일 뿐인 거고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게 좋아지고 힘이 세지고 지구력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에서 운동에 대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육량이 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이 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그렇지만은 않은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